월터 미베인 교수가 3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 궁금증을 좀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월터 미베인 교수를 불러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 논문을 받아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훈 교수,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을 언론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 보고서, 여기에도 또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프로드라잖아요. 이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 대학 교수가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사기 행각, 이런 겁니다. 미베인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직접 썼지만 이를 의뢰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훈입니다. 정훈 교수는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교수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정훈 교수가 5월 6일 시사저널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베인 교수가 명예를 걸고 공개한 보고서를 누군가의 요청을 받은 조악한 것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규재, 이 어르신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보고서를 엉터리로 번역해놓고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가 엉터리로 번역된 것일까요? 그 영어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라고 해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필요하겠죠. 진중근 교수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미친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라고 정훈 교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해석이 맞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보고서 원문, 미베인 교수의 원문과 이메일 내용을 전부 페이스북에 다 공개했다. 번역이 맞느냐 못 맞느냐는 영어 읽어보면 될 거 아니냐. 공개 다 했는데 엉터리 번역해놓고 사라졌다. 사라지기는요.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규재 어르신은 저는 한때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정규재 주필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고서를 엉터리로 번역해놓고는 사라졌다. 그런데 정훈 교수는 자기 해석이 맞는지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도록 원문 다 공개했다. 그런데 무슨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느냐. 특히 총 244개 선거구에서는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통계 모형상의 예측은 4월 28일 미베인 교수가 나에게 보낸 이메일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244개는 그 당시에 잘못 알았던 거죠. 243개입니다. 미베인 교수는 본인이 개발한 부정선거 탐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동안 여러 나라의 선거 부정을 예측했고 그러한 예측은 대체로 적중한 바 있다. 월터 미베인 교수보다 더 정확하게 부정선거를 찾아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현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선거 탐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단순한 개표 조작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한 계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선거 부정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다만 총선에서 매우 이례적인 투표 양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63대 36, 63대 36, 63대 36. 서울, 경기, 인천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마차한 것처럼, 프로그램 한 것처럼. 선거 부정이 의심될 만한 통계적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도 비디오 판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잘못됐으면 비디오 판독 해보고
비디오 판독 결과 만약 맞으면 승복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판정 다시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비디오 판독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다. 조사 결과 부정이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그것도 그렇죠. 조사해보고 부정이 없었다면은 환영해야죠. 그런데 부정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총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국민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국회 대회의장에 개표기 갖다 놓고 거기 왜 통신 모듈이 숨겨져 있는지 드라이브 하나만 풀어내잖아요. 저보고 드라이브 저도 풀어내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하나만 줘보세요.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전 우리나라 기자 언론들 그거 한다 그러면 유튜브까지 표현하면 몇백 명 모여들겠네요. 다 모여가지고 다 찍자 이겁니다. 요즘 마요네즈 좋아요. 셀 땡기가 찍으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찍혀요. 자, 드라이브로 풀어가지고 통신 모듈 있나 없나? 통신 모듈이 있으면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선관위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길이라는 정훈 교수의 해석에 저 100% 공감합니다. 또 다른 질문. 미베인 교수와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냐? 나는 처음에 이번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안 믿었다고 합니다. 정훈 교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나타난 여러 통계적 결과들을 보고 나서게 됐다.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통계 전문 학자가 아니라도 63대 36이 서울, 경기, 인천에 똑같이 나타나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프로그래밍 안 하고 어떻게 그런 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선관위가 나서주시면 되잖아요. 국민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하지 말고 풉시다. 하나씩. 선거관리위원회 제 영상 다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같이 풉시다. 그리고 의혹이 밝혀지면 이분 말씀대로 의혹이 없다면 환영할 일 아닙니까? 환영하게 박수 칠게요. 제도 가서. 만약 의혹이 있다면 그때부터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선관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고 그것이 만약 부정선거와 선거 부정, 개표 부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지세요. 누가 구속되든지 말든지. 책임질 일을 책임지고 같이 풉시다. 왜 국민을 협박해요? 이분도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와세다 대학교에 있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입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줬다.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그 사람이 박사과정 지도 교수였다면서 한번 직접 의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연결시켜 주더라. 그래서 월터 미베인 교수와 정훈 교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베인 교수에게 어떤 통계 자료를 제공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를 줄 때 근본적인 기본 데이터를 잘못 제공했다면 이건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흔히 말하는 garbage in, garbage out 아닙니까?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면,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베인 교수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줬다. 데이터셋에게 두 개 서로 다른 걸 줬다. 하나는 인터넷에 공개된 누군가 만든 영어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공개한 통계를 어떤 분이 엑셀로 옮긴 데이터를 줬다. 이거 전부 엑셀로 다 옮겨놨죠. 저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엑셀 분석해가 다 여러분한테 공개했잖아요. 선관위가 계속 협박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향한 길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다 줬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미베인 교수가 첫 번째 데이터셋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온 결과물이다. 그 당시에는 1차 보고서였어요. 지금 3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3차 보고서 곧 말씀드릴 거예요. 미베인 교수는 현재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데이터셋으로 추가 분석을 하는 중이다. 3차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머지않아 새로운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3차 보고서 지금 나온 겁니다. 특히 정규재 주필께서도 뭐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만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베인 교수에 대해서 사전 투표율을 100%로 표시하는 선관위의 집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100%라고 표기하는 모양입니다. 선관위 왜 그렇게 표기하는지 그 표기도 좀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것도 저도 좀 솔직히 까놓고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막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월터 미베인 교수한테 직접 문의해봤다. 그랬더니 월터 미베인 교수는 수많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뤄본 적이 있는 문제다. 이거 한번 다뤄봤다. 그러면서 이미 사전투표 지표 변수, 이거 좀 어렵지 말이.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프리보트가 사전이죠. 사전투표죠. 프리보트. 프리 들어갔으니까 사전 아닙니까? 보트는 투표고, 인디케이터. 이거는 지시자, 지표 이런 거죠. 인디케이터가 지적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variables. 이건 변수라는 거죠. 여러 변수를 통해서 통제, 해결됐다. 이미 통제 다 했다. 해결했다. 즉, 월터 미베인 교수의 말은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 자체가 결과의 왜곡, 과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100% 표기하건 90% 표기하건 그게 퍼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표 이게 들어가는데 무슨 그게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색이 서울대 교수라며요. 서울대 교수면 물론 통계학 쪽이 아니고 정치외교학 쪽이니까 잘 모른다 칩시다. 하지만 퍼센트가 왜 상관이 있어요? 투표소에 숫자를 집어넣고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니다. 기자가. 한국 정치권과 특별한 관계가 없나? 정치권과 특별한 관계가 혹시 보수주의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무런 관계도 없고 소속 정당도 없다. 아무런 관계 없다. 정문 부교수 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도 미국 코넬 대학교 철학 석박사를 취득합니다. 2017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기본 연구 분야는 게임 이론. 재밌는 겁니다. 게임 이론 정말 재밌어요. 게임 이론 및 사회 선택 이론에 기반한 철학 정치 경제학이다. PPE라고 되어 있네요. PPE 이거 뭐 바로 해석되네요. 철학이니까 필로소피겠고 정치니까 폴리티컬이겠고 E는 경제학이니까 이코노믹스가 되겠네요. 뭐 PPE라고 해놓으면 철학 정치 경제학. 우리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합니다. 자, 정훈 교수를 어떻게 폄훼했는지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사전투표율을 100%로 표시하는 선관위 집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거 상관없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정규재 펜앤드 마이크 대표. 보고서를 엉터리로 번역해놓고는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네요. 안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정훈 교수는 자기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원문 그대로 월터 미베인이 썼던 원문 그대로 다 링크해놨다.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놨고 저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문 가는 주소를 PDF 파일을 다 올려놨죠. 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다 올려드렸습니다. 원문 다 보시라고. 다 올려놨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월터 미베인 교수의 3차 결과 보고서를 또 정훈 교수가 번역을 해서 페이스북에 착 올렸습니다. 멋집니다. 데이터 오류 논란을 종결시키는 종결자입니다. 그러면서 정훈 교수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 업데이트된 3차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결과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누구든지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딱 달아놓고 시작합니다. 번역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시비 걸지 마라. 원문 봐라. 원문 요 링크 주소 딱 걸어놓고. 이번 결과 보고서에는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 그동안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과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야가 이겁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선거가 과장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뭐 그런 거죠. 데이터가 쓰레기 들어가면 결과 데이터도 쓰레기가 나오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 박원호 교수의 조언에 따라 참 이분 인격이 돋보이네요. 박원호 교수가 세리 깠는데 그래도 조언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그 이전 데이터에서는 생략되었던 50명의 무소속 후보 수치를 넣어야 더 완벽해지겠죠. 무소속 후보들을 50명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시비 걸지 마라 이거죠. 무소속 후보들을 새롭고 추가해서 보다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분석을 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동안 무소속 빼고 분석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소속도 다 닦아놨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 사용된 새로운 데이터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대각선상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피겨 4와 피겨 5 이건 뭐 그림 4, 그림 5 뭐 이런 거죠. 에서 사전투표 프리보트입니다. 에서 대각선상 데이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네요. 이 피겨 4, 피겨 5 보면 또 압니까? 이거 전공 안 하면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류가 제거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재분석해 본 결과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를 싹 빼고 무소속까지 다 넣어가지고 해본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감지되었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 부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3차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요약을 하면 한국의 21대 총선에 대한 기존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무소속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번에 보강했습니다. 서울대 박원호 교수의 조언에 따라 조언이라고 좋은 말 해주네요. 참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대각선상 데이터 오류가 수정된 이게 수정된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다. 무소속 다 닦아내봤다. 무소속까지 넣어봤다. 이번에는 garbage in, garbage out이 아니라 right in, right out이 되도록 그렇게 옳은 게 들어가서 옳은 게 나오도록 다시 시도했다. 무소속까지 다 넣어봤다. 아울러 그러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여러 가지 통계적 테스트를 추가적으로도 실시해봤다. 그 결과 최초의 페이퍼에서 제기되었던 페이퍼 이거 논문이라고 번역합시다. 그냥 최초의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선거부정 의혹은 재확인되었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오히려 더 선거부정 의혹은 강화되었다. 더 세졌다. 세 번째, 여러 가지 통계적 테스트를 실행해 본 결과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통계적 이상 수치, 변칙들은 도법자연님 감사합니다. 도법자연님 고맙습니다. 그런 변칙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혹은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 수치가 지나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자연적 방식으로 발생했다고? 또는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다 만들어 넣었지. 왜 개수기에
전자개표기에 통신 모듈이 심어져 있는지 그거 설명해와요. 선관위 직원. 그럼 간단하잖아요. 네 번째,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2020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이분은 바로 표현해 주네요. 이분 영어가 맞습니다. 왜 프로드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미화시켜서 표현해요? 사기지. 여러분 영어 배울 때 프로드는 사기로 배웠잖아요.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또 오역했다고 뭐라 그럴까봐 strongly, 강하게 suggest, 제안됐다, 제기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번역 따로 해보세요. 이 번역 원문 달아놨네. 영어 잘하시는 분 다 번역해 보세요. 이 말이 틀린가? 제가 보니까 100% 정확하게 참 잘했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 수치 다 나왔으니까 진짜 까봐야 되죠. 다른 거 다 놔두고 개수기부터 한번 까봅시다. 아이고 통신 모듈 그거 왜 그거 다 달아놨고 그거 시비글을 만드세요. 선관위. 그거 달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 가면 우리 돈 세는 그게 개수기예요. 별거예요. 추르륵 내려가면은 100개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만 원짜리 100개 하면은 그렇게 쭉 세잖아요. 그게 왜 통신 모듈을 심어가지고 99개, 97개를 만들어 됩니까? 통신 모듈이 안 심겨 있으면 그런 의혹 제기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다 봐야 된다. 제가 당장 보고 싶네. 그 개수기 뜯읍시다. 드라이브 하나만 주세요. 제가 뜯을게요. 선관위 직원, 이거 보고 계시죠? 드라이브 하나만 주시라니까? 전 국민 다 모아놓고 합시다. 국회 그 너른 데 많잖아. 안 되면 장충체육관에서 합시다. 왜냐하면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 결정적 증거 또 번역 잘못됐다 할까봐 definitive evidence라고 딱 번역 잘했네. 번역 정말 잘했네요. 왜 시비를 거세요? 엉터리 번역해놓고 도망갔다고? 왜 엉터리 번역했다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번역 잘했구만. 자, 어쨌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추가 조사 해봐야 된다. 검찰이 해야 되는. 아니면 공개 시연회 하면 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모아놓고 합시다. 여러 사람 다 보게. 요즘 망원렌즈 좋습니다. 긴데 먼 데서 쫙 땡기고 쫙 달려옵니다. 그래 잡아가지고 일일이 드라이브로 푸는 장면, 통신 모듈 꺼내가 이게 뭡니까 하는 장면 다 합시다. 독일에서도 있고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유럽 다 했는데 왜 우리만 안 해요? 결국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했죠? 전자적인 것은 절대로 쓰지 마라. 100% 수geb해라. 투표소 거기서 바로 통 까고 바로 이성이니 뭐니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투표소에서 통 까고 개표해가지고 숫자 올려라. 거기서 전자적으로 개수기니 나발이니 이런 거 쓰지 마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그래 나온 거 아닙니까? 독일은 그래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 못해요? 자, 이 요약본을 보면 3차 보고서는 더욱더 지금까지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대던 서울대학교 박모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다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의혹은 더 강화되었다. 이것이 3차 보고서 주제입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무소속을 집어넣으니까 미세하게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소속 안 넣고 했던 거와 지금 무소속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미세하게 숫자는 달라졌더라. 그런데 이 달라진 게 엄청 영향이 크더라. 자, 부정투표 숫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승리 지역구를 보면 부정투표 수가 무려 9.6%래. 와이고야. 그러면은 100장 개표하면은 그 중에 9장 엉터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 영상 전에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1번 투표소에 투표 용지 집계된데 2번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을 수없이 발견해 가지고 그때마다 개표 다시 하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돼요? 왜 그런지 돼요? 그리고 선관위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오리발 딱 내미는데 정언자가 그걸 쳐다본 사람이
한둘입니까? 3명입니다. 부정투표 숫자가 민주당 승리지역구의 9.6%래. 그것이 9.9%로 오히려 강화돼서 무슨 말씀? 9.9%로 오히려 강화, 9.6%가 9.9%는 100장 중에 10장이 그리 들어갔네. 그렇잖아요. 당 무관 당선자 지역구, 민주당이 아닌 지역구도 보면은 부정투표수가 8.7%가 잡히더라. 숫자상. 그거는 오히려 내려가더라. 7.7%로 1%가 오히려 깎아지 내더라. 이거 중요한 숫자예요. 자,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추정되는 지역구, 요거 몇 개냐? 결과만 얘기할게. 이거 뭐 쭉 읽어볼 필요 없어. 27개. 27개 지역이 당선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야 되죠. 증거를 잡으면 이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수사해보면 27개. 그 중에 민주당이 14개, 통합당 11개, 무소속 2개에서 22개로 좁혀졌습니다. 22개로. 이번에 어떻게 됐냐? 민주당은 15개가 1개가 늘어났고, 통합당은 7개가 의심스럽고, 무소속은 없고. 자, 22개에서 무소속 빼버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늘어났고, 통합당은 11개에서 4개가 까져서 7석이 되더라. 그러면서 정훈 교수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래가 페이스북에 또 따라놨어. 자신 있다는 얘기. 자신 있다는 얘기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실정을 국민들은 알까요?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많은 국민이 접근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선거 부정에 관한 많은 유튜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심지어는 구독자 수가 1000명 갓 넘어가는, 뭐 1000명도 안 되는 몇백 명짜리에서도 진짜 대단한 뉴스들이 발굴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좀 풀어놔 주세요. 알려야 합니다. 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아침에 했던 거, 아침에 보고 드렸던 거 한 번만 되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어젯밤 12시 반에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 뉴스 메인 화면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1번,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1번이 투표용지 분실 몰랐다는 선관위 부실 관리 도마에, 드디어 이런 식의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뉴스들이 10개 중에 1, 2, 3, 4. 다른 뉴스는 뭐 문재인, 뭐 최강욱, 뭐 이런 북감싸기 기관총 고장, 이영수 할머니 이런 건데, 그 중에 지적된 게 4개입니다. 선관위가 잘못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과 특히 민경욱 의원의 노력 등등등으로 오버하고 있네. 이런 논란에서 하나 발전해가지고 선관위도 이상하네. 선관위도 잘못했네.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선관위가 잘못했네. 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발전해야 돼요. 선관위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면은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옵니다. 그걸로 4.19가 다시 일어납니다. 제2의 4.19 일어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선관위가 100% 잘못했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은 많은 증거들이 더 확보돼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증거라도, 지금 있는 증거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것만 다 알려도 국민들은 깨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레임상에서 민경욱 의원의 도전이 프레임상 성공 가도에 진입한다는 게 성공 가도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다. 숨가변 현장입니다. 오후 2시에 과천 선관위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가주십시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